안녕하세요, 여러분. 미국 아나운서가 알아듣기 쉽게 전해드리는 세상 쉬운 미국 뉴스입니다. 오늘은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 CPI 소식으로 찾아왔습니다. 미국 시간으로 오늘이죠. 10일 미국 노동부가 3월의 소비자 물가 지수를 발표했습니다. 먼저 하이라이트부터 짚어보고 가겠습니다. 미국 3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연 3.5% 올랐습니다. 이는 시장 기대치보다 높게 오른 건데요. 주거비와 에너지 비용의 상승이 전체 물가 상승을 주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시장에서는 미국 중앙은행인 미 연방준비제도가 기준금리를 내리는 속도를 늦출 것으로 예상했는데요. 당초 시장은 오는 6월부터 연준이 첫 금리 인하를 시작할 것으로 전망했지만 오늘 보고서가 나오고 예상 시기는 9월로 늦춰졌습니다. 이날 미국 시장은 하락하고 대신 미국채 수익률은 올랐습니다. CPI가 뭔지 낯선 분들도 있을 텐데요. CPI는 Consumer Price Index의 줄임말입니다. 정의를 보면 도심 지역 소비자가 지불하는 상품과 서비스의 가격이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그 평균 변동을 측정한 겁니다. 여기에는 정말 온갖 것들이 다 포함이 되는데요. 슈퍼마켓에서 판매하는 야채나 과일, 우유, 계란 같은 식품 비용과 이 휘발유, 가스 같은 에너지 비용은 물론이고요. 콘서트 티켓값, 또 머리 하는데 드는 비용 등 다양한 품목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미국 경제 전반에 걸쳐서 가격이 얼마나 빨리 변동하는지를 보여주는 척도인데 연준이 참고하는 주요 물가 지표 중에 하나입니다. CPI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뉠 수 있습니다. 전체 상품 가격을 보여주는 일반 CPI, 영어로는 Headline CPI라고 합니다. 또 두 번째로는 Core CPI, 한국말로는 근원 CPI라고 하는데요. 이 근원 CPI는 물가 변동률이 높은 음식과 에너지 비용을 제외하고 산출한 가격 지수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요동치는 품목을 제외하기 때문에 보다 정확한 가격 변동을 파악할 수 있어서 연준이 통화 정책에 참고할 때 더 선호하는 지수입니다. 그러면 CPI 어떻게 나왔는지 보겠습니다. 3월 CPI는 전달인 2월보다 0.4% 올랐고요. 1년 전보다는 3.5% 상승했습니다. 다음으로 Core CPI, 근원 CPI는 어떻게 나왔을까요? 전달보다 역시 0.4% 올랐고 1년 전보다는 3.8% 올랐습니다. 이 근원 CPI도 시장 전망치보다 각각 0.1%포인트씩 더 높게 나왔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어디에서 가격이 올랐는지도 보겠습니다. 주거비와 에너지 비용이 전반적인 물가 상승을 주도했는데요. 전체 에너지 비용은 2월 2.3% 오른 후에 3월에 또다시 1.1% 상승했습니다. 주거비도 전달보다 0.4% 올랐는데요.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로는 5.7% 올랐습니다. 특히 주거 비용이 잡혀야 연준이 이제 금리 인하에 자신이 있다 싶을 만큼의 인플레이션 둔화를 볼 수 있을 텐데요. 이게 쉽지 않은 모양입니다. 전문가 분석을 보면요. 이 세계 3대 신용평가 회사인 무디스의 마크 잔디 수석 경제학자는 물가 하락이 정체됐다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the big rock in the way here is the cost of shelter 라고 지적했는데요. 그러니까 가장 큰 걸림돌은 주거 비용이라 라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주머니 사정을 가장 절실히 느낄 수 있는 요소 중 하나죠. 식품 비용인데요. 식품 비용은 꽤나 긍정적으로 나왔습니다. 식품 비용은 전달 대비 0.1% 소폭 올랐고 전년도와 비교했을 때는 2.2% 오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다만 계란값이 크게 올랐는데요. 무려 4.6% 오르면서 육류와 생선, 가금류 등의 가격도 0.9% 증가하는 데 일조했습니다. 또 가격이 떨어진 카테고리에는 중고차와 트럭, 신차, 항공권 티켓 등이 있는데요. 차값이 떨어지면은 차 보험료나 수리 비용도 함께 떨어진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텐데요. 다음 달 CPI가 어떻게 나올지 궁금해집니다.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앞으로의 미국 기준금리의 전망일 텐데요. 이번 보고서는 연준이 단기적 통화정책 방향에 신중한 입장을 표명한 가운데 나왔습니다. 생각보다 물가가 잡히지 않고 있는 게 확인된 건데요. 현재 연준이 건강한 물가 상승률로 설정한 목표치는 연율 2%죠. 그런데 CPI 지수는 여전히 3% 선에서 내려올 생각을 안 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얼마 전 스탠포드 대학에서 열린 비즈니스 컨퍼런스에서 너무 조기에 금리를 인하하거나 큰 폭으로 금리를 낮출 경우 인플레이션 진전이 역행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그렇다고 해서 너무 늦게 금리를 내리게 된다면 그것도 경제에 좋지 않을 영향이 있을 수 있다면서 다소 신중한 발언을 했습니다. 네, 당초 시장은 연준이 오는 6월부터 기준금리 인하를 시작할 것이다라는데 크게 베팅했는데요. 오늘 보고서 이후에 이 시기가 9월로 늦춰졌습니다. 모디스의 잔디 경제학자는 물가 하락이 교체 상태에 있지만 전반적인 지표를 볼 때 물가가 다시 치솟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진단했습니다. 하지만 연준이 설정한 2% 물가 상승률로 돌리는 데에는 생각보다 더 긴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왜 이렇게 평가했는지 보면은 실제 이 인플레이션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주거 비용을 제외하면은 나머지 품목의 비용은 이미 목표 수준으로 돌아왔다고 봤습니다. 네, 그럼 오늘 시장 반응 보겠습니다. 보고서 나가고 나서 전반적으로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먼저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 1.09% 떨어졌고 나스닥 0.84 그리고 S&P 500 0.95 떨어졌습니다. 반면에 미국 안전자산으로 꼽히는 미국채 10년 수익률은 4% 넘게 올랐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 알아봤는데요. 다음에도 더 유익한 소식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